자, 2025년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육아 포럼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양육 포럼이 이번에는 이제 영유아 수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아이 수면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풀어주실 곽윤철 아이연구소의 곽윤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윤철 아이연구소의 곽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맛집들도 진짜 맛집일 경우에 거기에 주방장 이름을 내걸거든요. 여기도 곽윤철 아이연구소라기 때문에 곽윤철 이름 딱 내걸고 자신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쉽지 않습니다. 이 지금 아침에 수술을 막 하고 정말 쌍둥이 1kg 되는 걸 받아내고 졸리고 이제 퇴근하고 싶은데 또 일하러 또 오셨어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수면 문제에 대한 의학적 해법을 도와주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이재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네, 저는 아시다시피 유튜브 산소형제 TV라는 채널을 저희 산부인과 전문의 저희 형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개받은 대로 신생아들을 지금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즘에는 사람이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의사 타이틀만 따면 이제 끝이다 라고 했는데 유튜버까지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냥 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가 사이즈가 커졌다 그러면 의사를 그만둘 겁니다. 아니요, 제 본업은 사실 의사입니다. 이거 의사의 이 일을 떠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네. 사실 오늘 좀 지각을 할 뻔했어요. 왜요? 그 아침에 분만 받은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지각을 하게 되면 어떤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오늘 지각 안 했지만 생각했던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지만 제 본업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일단 되게 매력 점수를 올려놓고 시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면 교육, 수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많은 문의글 중에 이제 수면에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좀 저희가 이제 정리해 왔는데 일단은 우리 소장님 수면 교육이 중요합니까? 교육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서 아쉽기는 하지만 네. 수면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야죠. 저녁에 이제 우리가 잠을 잡으면 그 다음날 네. 아침에 너무 상쾌하지요. 네. 아이들에게는 수면은 곧 뇌발달이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소장님은 수면 꼭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 갖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능력이 있는 거니까 교육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오늘 굉장히 다채로운 두 전문가를 모시고 다채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진짜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은 수면 교육 어떻습니까? 이게 저도 교육이란 말 때문에 조금 이게 딱딱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수면 교육을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들을 보면 모든 걸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잠에 관련해서는 잠에 드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잠을 잘 유지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잠을 잘 자는 법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신생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를 생각해 보면은 그 태어나기 전과 후의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양수 속에 좀 어둡고 조용하고 들리는 소리는 거의 웅얼웅얼 엄마 말소리랑 심장 소리, 장 움직이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들리다가 그게 또 중요한 차이가 물 속에 있으면 몸이 가볍습니다. 부력 때문에. 그래서 아기들은 되게 자유롭게 둥둥 떠 있어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 이거 무거워. 내 몸이 무거워. 그리고 시끄럽고 밝고 자꾸 배고프고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가 탯줄로 알아서 영양을 다 공급해 줬는데 내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고 엄마 뱃속에서 쉬했을 때는 양수로 다 쉬가 가는데 기저귀 차고 있는데 쉬하면 차가워. 찝찝해. 똥 싸면 찝찝해. 그래. 이게 잠을 자기에 방해받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기들에게 이런 큰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잠에 어떻게 드는 거다를 좀 어른들이 좀 알려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게 저는 예를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때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자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클럽 한가운데서 자라고 해보세요. 아, 그렇죠. 잠이 안 오겠죠. 네. 누가 좀 자는 법 좀 알려줘야겠죠. 맞아요. 그게 바로 아기한테 하는 수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큰 집을 안 사는 이유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큰 집 사면 잠이 안 올까 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수면 교육이라는 게 그냥 뭐 따로 그냥 부모랑 좀 따로 자는 거 뭐 요런 식으로 생각했던데 그런 수준이 아니죠. 수면 교육을 하면 공간 분리를 하거나 음. 아이랑 따로 자는 거를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수면 교육이라는 건 금방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한 달 혹은 길게면 뭐 2달, 3달을 혼돈의 시간을 좀 갖습니다. 아기가 굉장히 혼돈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때 부모가 공간적 환경, 그러니까 뭐 빛을 조절해 주거나 뭐 소음을 좀 줄여준다거나 좀 아이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뭐 잠자리 제공을 해주는 이런 환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아이가 충분히 부모랑 교감하고 내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아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정은 아기가 하거든요. 안전은 부모가 제공을 하지만 안정은 아기 고유의 건데, 아, 내가 지금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하면 이 아이들이 잠을 자는 거를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잘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같이 자느냐 아니면 분리가 되냐, 이거는 약간의 문화적인 것도 있고 또 현대 사회에서 핵가족의 엄마들의 그런 어떤 요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뭐 수면 교육이 공간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면에 관련된 사례를 쭉 모아봤는데 나이대로 좀 나눠봤습니다. 신생아부터 12개월의 이제 사례를 쭉 모아봤는데 1개월 사례인데요. 자, 지금 이제 안 자고 너무 강성 울음이 있다. 1개월 영아가 한두 시간씩 멈추지 않고 뭘 해줘도 강성 울음을 울다 지쳐 잠든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기운 빼갖고 기운 다 빠졌냐 이제 자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강성 울음. 그 사실 울음은 엄마들마다 느끼는 강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 강성 울음이거든요. 네. 아기가. 어느 정도가 강성 울음이에요? 강성 울음은 표현을 하자면 그냥 눈을 꼭 감고 이렇게 우는 거. 그렇게 숨도 잘 안 쉬고 아니면 숨을 그냥 숨이 넘어갈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막 이러다가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어떤 엄마들은 아기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응애 막 이렇게 울어도 그 울음을 1도 못 참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성 울음의 강도는 엄마들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요. 이거를 평가하기가 네. 객관적 평가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좀 정해주면 안 됩니까? 요거까지만 강성 울음이다. 숨을 안 쉬고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를 강성 울음이다. 3단 고음 정도? 네, 좋죠. 그리고 뭐 이제 제가 1도 울음, 2도 울음, 3도 울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도 울음은 쉬죠, 중간에. 뭐 이런 거. 그럼 2도 울음은 하다가 하다가 다시 하다가 다시 하다가 이렇게. 그런데 3도 울음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네. 알겠습니다. 요게 강성 울음입니다. 네. 이제부터 그렇게 정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울다가 잠드는 거 그래도 네. 됩니까?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울음의 포인트가 얘가 진짜 잠이 와서 우는 울음이냐 아니면 다른 욕으로 우는 울음이냐를 좀 구별해 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은 아직은 생체 그런 시스템이 완성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1개월 아기라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 먹고 노는 시간이 있고 또 자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선명하게 약간씩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먹고 노는 시간이 1개월이라 그러면 길어야 한 1시간, 1시간 반 잘 못 깨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깨어 있으면 그때부터 너무 피곤하니까 외부와의 그런 시선 차단과 소통을 거절하면서 그때 이제 강성 울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질문에서 보면 영아산통인지 잘 모르겠고 2시간이나 온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자주다. 그래서 엄마는 분유 수유 후에 속이 안 좋아서 그런가 뭐 배앓이인가 영아산통인가 이런 거 때문에
또 이제 아기 몸이나 방 온도, 습도 이런 거 다 체크하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이가 계속 이렇게 2시간씩 운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이재용 교수님 찾아가야 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어. 1개월 아기가 이렇게 자주 아, 그래요? 2시간씩 온다. 그럼 아. 이재용 교수님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쵸. 자, 네. 어떻게 이거 2시간 오는데 솔직히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솔직히 20분 이상 우는 거 말이 안 된다. 결국 거기서 멈추게 된다. 자자. 그 좀 참고 기다려라 하는데 2시간 울 수 있습니까? 이분도 약간 과장한 게 아닐까요? 아니 진짜 이렇게 우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2시간 내내 우는 건지 아니면은 울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약간 규칙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간혹 어떤 아이들 중에는 탈장이 있는데 아, 이제 탈장이라는 건 배 밖으로 이제 밖으로 나와요? 나오는 보입니까, 건데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기저귀랑 옷을 입혀놓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울면 장이 나와요.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어. 연예인 김종국 네네네. 님이 운동 많이 하니까 네. 복압이 많이 올라가서 맞아요. 탈장이 생겼거든요. 똑같이 애들도 탈장이 생길 수 있는데 울음이 길어지면 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불편해서 울고 장은 더 나오고 뭐 이렇게 악화되다가 악순환이군요. 시간이 지나고 장이 운 좋게 쏙 들어가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진짜 몸이 아파서 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강성 울음이 있을 때 베껴갖고 들어서 이렇게 엉덩이를 한번 볼 필요 있겠네요. 그 장이 보통 어디 나오냐면 남자아이들은 음경 쪽으로 나오고요. 그 오. 고환 쪽으로 나오고 아니면 사타구니 쪽으로 나오기 그럼 때문에 눈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보면 압니다. 이게 혹 같은 게 나왔네? 약간 이렇게.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많이 굉장한 정보를 얻은 것 같은 표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요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잠드는 건 괜찮습니까? 그대로? 울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 이제 지쳤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고 잘 자면은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죠. 진짜 근데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길게 울거나 울다가 잠이 들었다가 다시 금방 깨어나거나 그런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너무 탈진이 와서 지쳐서 쓰러져 자는 건 또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울어서 탈수가 좀 와 있고 저혈당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고 지쳐 쓰러져서 몇 시간이고 잘 너무 반응도 없이 늘어져 잔다. 식은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자면서도. 그러면은 조금 걱정은 해봐야죠. 그런 경우는 진짜 병원에 오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3개월. 여기 있죠? 3개월. 3개월 아기도 낮잠과 밤잠 모두 임면할 때마다 이유 없이 2~3시간씩 울어서 겨우 잠든다고 하는데 요 아이도 그냥 결국 잘 자면 상관없는 겁니까? 네, 이게 이 질문은 강현철 소장님이 더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아기가 길게 운다라고 할 때 이것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걸 구분해야 되냐면 아기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길게 울어. 그러면은 아기가 진정이 될 법도 한데 그때 우리가 괜히 안아주거나 괜히 기저귀 열어보거나 괜히 뭐 물려보거나 그러면서 잠을 깨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좀 더 길어지는 설레발. 네, 그렇게 길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3개월쯤 되면은 이제 수면 패턴이 좀 잡힐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00일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구나. 이제 여기서는 내가 좀 울다가 잘 수 있구나 좀 배워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 막 계속 뭘 하다 보면 오히려 못 자고 더 계속 을 찾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곽수님, 이 3개월쯤 되면은 이제 스스로 뭐 이제 지가 안정 찾아가는 그런 시기인가요? 맞아요. 3개월쯤 되면 엄마가 이미 안정이 좀 돼서 지금 우는 울음이 잠의 울음인지 이제 좀 아니면 조금씩 보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제가 양육 진입이라는 말을 좀 합니다. 양육 진입이 엄마들이 좀 늦은 편이에요. 그 산후조리원에서도 다른 분들 도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한 달이 좀 지나가고 또 집에 오면 산후관리사 분들이나 뭐 친정엄마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직접적인 양육이 사실은 2개월 뭐 이렇게 해서 진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란을 좀 겪어요. 근데 일찍 혼란을 겪으면 사실 3개월쯤 되면 아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몸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얘네들이 왜 우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월쯤 된 아이가 이렇게 울을 땐 사실은 울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아이에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하다, 너는 괜찮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먹고 놀고 자야 되는 시간에 힘차게 아기가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얘가 또 강성 울음으로 우네, 이 울음을 어떻게
달래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울음은 달랜다고 달래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울음을 자기가 그치고 싶을 때 그치지. 아기가 너무 울어서 내가 아기를 안았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울음을 그쳐. 그러면 내가 안아서 울음을 얘가 그친 걸까요? 아니면 얘가 울음을 그치고 싶어서 얘가 울음을 그친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치고 싶어서. 그러죠. 내가 마땅해서 그치고 싶어서 그친 거예요. 그런데 아기들이 어떤 경우에 보면 안아도 울지요. 그러면 얘는 계속 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냥 사실은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렇게 이제 힘차게 울고 이럴 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왜 울어? 엄마 여기 있잖아. 이제 자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목소리 톤도 약간 이러면서 얘는 그 느낌을 전달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아기를 안고 엄마 여기 있지? 큰 소리로 앙했어. 엄마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 지금 잠이 오는데 잠자는 게 어려워. 이렇게 말하면 목소리 톤이 어때요?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나요? 근데 아기가 그걸 알아요. 그거를 알고 아 내가 안전하구나라고 얘가 자꾸 그거랑 경험치가 얘한테 쌓이면 얘가 이제 그 과정에서 안정을 하고 아기가 보호받는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아기가 잠을 들게 되는데 어떤 엄마가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잠이 와 짜증이 나 엄마가 필요해 엄마 냄새가 필요해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를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양육 기술은 배우면 돼요. 밥하는 것처럼 배워 놓으면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힘차게 우는 게 나를 자극하는데 아 얘가 지금 원하는 건 수면이지 지금 졸려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얘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얘가 잠이 넘어와서 자기 혼자 자려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운다. 그러면 좀 도도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울면서도 이 눈꺼풀을 보면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타라라 떨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뜨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을 약간 찾는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안아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안으면 얘네들이 잠이 오면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거절을 할까요? 뭐 발버둥? 맞아요. 네. 발버둥? 발버둥 쳐요. 딱 막 이렇게 앉잖아요. 왜 나를 안았어? 이러면서 뻗팅겨요. 그리고 막 몸에 힘을 줘요. 근데 우리는 아기가 뻗팅기거나 몸에 힘을 주면 어떻게 해요? 더 앉죠. 더 힘주죠. 둥둥하면서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럼 얘가 어느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잠이 듭니다. 그럼 이제 엄마는 그 기술을 이게 통했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똑같이 해줘야지 되는데 그거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처럼 강성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겠죠. 아기는 어와둥둥 해줬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안전. 그런데 아기가 막 너무 졸려서 울을 때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다라는 걸 얘네가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딱 알게 되면 기회를 주면 아, 이 바닥이 안전하구나. 이렇게 경험하면서 바닥에서 자는 아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태어나서 배우면 돼요. 그게 수면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내가 처음 애를 낳지만 스스로 내가 조부모다 생각하면 좀 뭔가 조부모님들은 뭔가 다 괜찮잖아요. 아 괜찮아, 야 그거 금방 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약간 조부모다 생각하면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유식을 이제 접하고 나면 이제 수면과 수유 문제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고 신생아 시기 이후에 내용도 받아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3개월 차, 3개월 혼합 수유 아기가 젖을 물면은 바로 잠들어서 밤중에 자주 깹니다. 이게 계속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그냥 물고 잠든다는 얘기죠. 꿈수를 주고 계신데 꿈수를 깨워서 주는 방식이 맞는지 자연스럽게 수유하는 게 맞는지 이거 한번 여쭙고 싶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기 질문을 보면 낮에 젖을 먹을 때 이제 젖을 물고 잔다는 거죠. 네. 혼합수유 중인데 젖을 물고 바로 잠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도 자주 깬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밤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우선 낮에 아이가 먹다 자지 않는 거를
아이가 배워야지 돼. 이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할 때 하다가 말아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아이들의 미션은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럼 먹는 거를 끝까지 먹어야죠. 네. 그럼 먹다 말아야 돼요? 끝까지 먹어야 돼요? 끝까지 먹어야 돼요. 그럼 이건 누가 가르쳐야 돼요? 엄마가 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분유 수유를 하는 분들은 아이가 끝까지 먹기가 좀 더 수월해요. 그런데 모유 수유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여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좋죠. 그러니까 먹다가 엄마 냄새도 네, 나고. 엄마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갖고 또 여기 따뜻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먹다가 이렇게 느려지는데 느려지는 게 보여요, 아이가. 그럼 느려질 때 보면 이 턱이 느려지면서 눈을 이렇게 슬슬 이렇게 감겨요. 그럼 그럴 때 깨워? 눈 떠! 깨워야지 돼요. 눈 떠! 맞아요. 눈 떠! 이러면서 깨우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깨우는 게 귀를 만지거나 어깨를 만져서 이렇게 깨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또 감정이 상해요. 누군가가 빈정상. 나를 막 이렇게 나 자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얘네들이 앙 하고 울어요. 아하. 그리고 잘 안 깨요. 애들이 그렇게 깨우는 건. 그리고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깨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간을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밥 먹는 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노는 곳이거나 자는 네네. 곳이죠. 그래서 얘가 젖을 띄는 순간 젖을 띄었다고 울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애기한테? 고맙다고. 고마워. 젖이 아닌 곳이랑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가 일부러 젖을 먹다가 멈췄어. 왜? 왜 멈췄어요? 가르쳐주고 싶어서. 젖 먹다가 자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엄마가 지금 젖 띄었지. 그런데 그거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엄마 젖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엄마가 젖 먹다 자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수유를 멈췄어. 이제 우리 다시 먹자. 젖은 다 먹고 잠은 자야 되는 시간에 자는 거지.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젖 먹다가 자지 않는 거를 노력해줘야 돼요. 근데 이 노력이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애가 이렇게 그렇게 막 야 이게 이럴 때 지금 잠들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애가 속으로 엄마 티야? 이러면 어떡하지? 근데 거기 T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F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 번만 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거를 배웁니다. 밥을 먹어야 될 땐 밥 먹고 놀 때 놀고 잘 때 자야 되는구나를 얘네가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요. 그걸 하루에 뭐 낮에 이제 낮수유 5번 하거든요. 보통 3개월이면 5, 6번 합니다. 그럼 그걸 5, 6번에 걸쳐서 배우게 되면 밤에 안 깨요. 3개월이면 기본 6시간 안 먹고 잘 수 있고 잘 자는 애들은 10시간도 안 먹고 자거든요. 이거는 맞아. 모유 수유하는 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밤에 얘가 중간에 깨니까 엄마가 또 자는 애를 깨워서 먹이는 꼼수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어렵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하려면 낮에 하면 되거든요. 엄마도 낮에 명료할 때 명료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낮에 수유해서 젖 먹다 자지 않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요거 1개월, 2개월, 3개월 때 가르치면 돼요. 1, 2개월 때 가르치면 3개월 땐 어렵지 않은. 그리고 이거 가르치는 거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애기들이 재밌죠. 반응을 하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그럼 새벽에 이렇게 깨가지고 밥 달라 그러면은 네. 주지 마요. 넌 지금 먹을 시간이 아니야. 어, 넌 자야 되는 거야. 네. 그건 아이가 결정을 하는데 3개월이면 밤수를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밤중 수유를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깼는지 아니면 잠결에 깼는지는 조금 느리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이 또 얼마나 성실해요. 엄청 빨라. 그렇죠. 남편 발로 차거든요. 그럼요. 네, 빨리 가라고. 맞아. 네. 제가 진짜 엉덩이가 진짜 가볍거든요. 그런데 또 남편들이 못 듣는 거 아시죠? 어. 엄마들은 듣는데. 그래갖고 엄마들이 우리 남편은 못 듣는다고 화를 막 내요. 근데 그게 너무 정상입니다. 네. 들어요? 네. 최고다. 그래서 주 양육자가 됐어요. 우리 아내는 일부러 안 듣는 건데. 근데 그거 일부러 안 듣는 거 아니고요. 네. 정말 남자들이 못 들어요. 여자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엄마들은 아기를 낳으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들려요. 근데 남편들은 그 활성화되는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진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 오해하지 말고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엄마로서 준비가 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네.
몸이 일으키고 몸이 일어나서 아기한테 가는 것까지는 좀 느리게.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느리게 해요 이러면 엄마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선생님 도대체 느리게가 나는 5분이 느리게인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느리게는 몇 분이에요? 진짜. 이렇게 묻거든요. 네. 얼마요? 여기 아빠한테 여쭤볼게요. 네. 몇 분이 느리게예요? 뭐, 1, 2분? 네. 여기 5분이 느리겠는데 1분이 그러니까. 느리게? 여기 엄마는 3, 4분. 네, 어. 이게 우리나라 엄마들의 네, 속도야.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의 속도예요. 그럼 제가 느리게 생각하는 어. 건 15분? 오. 에서 30분. 지금 뭐 재밌는 게 지금 15분 여기 나와 30분은 지금 더 갔으니까 15분 나왔을 때 저기 검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15분 괜찮군요. 네. 근데 15분이 몇 년처럼 느껴져요? 너무 길어. 15년처럼. 맞아.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엄마는 그걸 15분처럼 느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보호받고 크니까. 그 우리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책임감 있고. 정말 네. 여기서 태어난 애들 진짜 복 받았네요. 이런 부모님들 만나고. 네. 그래서 엄마의 그 따뜻함을 가지고는 이때 행동은 느리게 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좀 늦게 가는 게 내가 정이 없는 게 아니다. 엄마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거를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거 7개월. 7개월에 뭐 요약하자면은 아이가 밤에 자주 깨고 쪽쪽이를 안 물면은 못 자고 뭐 이렇게 밤중에 수유가 반복되고 뭐 이런 건데 이거 지속적으로 이제 밤에 2-3시간 간격으로 수유하면 이제 재우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것도 그냥 15분 참아볼까요? 7개월이면 사실은 밤중 수유를 안 하는 시기이고 안 해도 되는 시기이고 이제 특수하게 해야지 되는 경우는 이재원 교수님이 얘는 7개월이지만 밤중 수유 아직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경우 주치의 선생님이랑 그런 경우에는 간혹 하기도 하지만 7개월이면 밤중 수유를 안 해야 낮에 이유식도 잘 먹고 그럼요. 또 낮에 수유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밤에 7개월인데도 불구하고 깬다면 이거는 이제 발달적 어떤 각성기로 깨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7개월이면 이제 뒤집기 대집기가 되고 간혹은 안기까지는 아니어도 뭐 앉으려고 엉덩이 들거나 뭐 맞아요. 막 이런 이제 뭐 행동을 하는 시기인데 이때 얘네들이 발달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얕은 잠 단계에서 뒤집어서 뒤집고 대집고 막 이러면서 그 침대를 여기는 내 그라운드야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깨거든요. 근데 만일에 여기서 놀이개 젖꼭지를 썼던 아이는 놀이개 젖꼭지가 없으면 잠을 깹니다. 맞아요. 우리 그래서 애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놀이개 젖꼭지를 주면 정말 1초 만에 그거 딱 물고 자기도 해서 이제 이게 얘가 7개월인데 밤에 깬다. 그러면 이거는 수면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면 환경으로 보고 얘가 잠자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얘가 이제 그 낮에 어떻게 자는지 처음에 잠이 드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안 하던 발달적 어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깨는지 이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네. 과정 중에 저희 둘째도 쪽쪽이를 물고 자길래 이걸 빼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뺐어요. 그랬더니 엄지를 대체품으로 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를 6살 때 끊었습니다. 와, 이게 한번 엄지 맛을 봐버리면은 이건 진짜 끊기 힘들더라고요. 6살에 엄지 끊어도 됩니까? 조금 늦긴 합니다. 늦었죠. 네, 이게 혹시 치열은 괜찮나요 지금? 이게 신기하게 계속 앞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한테도 그 갈갈이 박준영 씨를 보여주면서 야 봐라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했는데 못 알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게 영구치 배열까지 영향을 줘서 진짜요? 나중에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위생적인 측면도 있고 응. 이게 나중에 이제 손톱 물어뜯는 버릇으로 넘어가는 친구도 있고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끊었는데 손톱을 지가 깎아요. 그 어쩌죠 이거? 6살쯤 됐으면 약간 교육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뭐 쓴 걸 바르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고집 센 애들은 그거 다 빨아먹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입이 굉장히 쓸 텐데 쓴맛을 즐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래서 약간 심리적인 측면도 좀 보긴 해야 돼요. 언제 많이 그러나. 아하. 그래서 뭐 졸릴 때 많이 하거나 아니면 불안할 때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는 말이 통할 때니까 지금 너의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손가락 빠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어떤 거야? 졸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말할 수 있게 말로 표현하게.
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 말로 해결하고 다른 걸로 해결하고 어. 이렇게 환기를 시켜줘야 돼. 그렇군요. 요 집에 와서 써먹어봐야지. 너 지금 기분이 어떤 거야? 우와! 원래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질문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못 참은 나머지 갑자기 질문을 해볼. 이렇게 손 들었어. 그냥 해볼까요? 저희 아기가 네. 11개월인데 몇 개월이고 뭐 누구고? 11개월 아기인데 네. 몰수 직수만 하고 쪽쪽이도 아예 안 물었어가지고 처음부터 못 물렸었고 그래서 엄지를 엄청 빨아요. 그래서 이제 상처도 나고 곪은 적도 있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한쪽 손만 빨다가 양손을 번갈아 빠는 타협을 봐가지고 양손을 빨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쯤 어떻게 끊는 게 좋을지 잘 때 꼭 손을 빨고 자거든요. 놀 때는 이게 환기를 시키는 게 가능한데 잘 때는 손을 맞아. 무조건 빨고 자다 나도 잘 보니까 나 그 소리 그거를- 깬다니까. 쭉쭉쭉 빠는 소리에 신경 쓰여가지고. 언제쯤에는 끊어야 할지 네. 어떻게 끊으면 좋을지를 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잘 때 빠는 걸 그거 좀니까? 잘 때 빠는 거는 낮에 빠는 게 중단되면 서서히 좀 멈추는데요. 근데 잠에 들어서 하는 그런 행동 자체는 본능적인 거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놔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어른들도 왜 아기 때부터 쓰던 애착 이불 막 너덜너덜해진 거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손가락에 애착이 생겨서 그런 건데 잘 때는 그래도 세게 빨진 않아요. 보통은 낮에 보통 불안하면은 세게 쪽쪽쪽 빨고 있고 그런 게 돼서 제일 좋은 시기는 사실 치아가 많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 쪽쪽이도 돌 때부터 이제 끊기 시작해서 두 돌 전에는 빨리 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빨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좋은데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 뭐 기구를 쓰고 약을 바르고 해도 안 되는 애들도 있는데 저희 아이도 첫째도 세 돌까지 좀 빨았어요. 근데 뭘 해도 안 되더라고. 안 돼, 안 돼. 뭘 해도 안 돼. 겁줘도 안 되고 쓴 거 발라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왜 빠는지. 그러니까 너 지금 어떤 기분이야? 그때가 되면 이제 대화가 되니까 그렇게 환기를 시켜주니까 낮에 안 빨고는 또 한동안은 또 밤에 또 빨아요. 근데 그것도 자다가 어느 순간 좀 빼고. 그러니까 그 잠이 들었을 때 물고 있으면 살짝 빼주고. 그때쯤 되면 깊게 자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노력해보면 뺍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할 때는 조금 강제적인 방법으로 쓴맛이나 이런 걸로 좀 해볼 수는 있지만 말이 통한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의 주관이 좀 강해진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네. 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3살 때 해보려고 그랬고 4살 때 해보려고 했고 5살, 6살 때 끊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저는 이제 끊는 방법은 다 시도해봤는데 그걸 떠나서 5살쯤 되니까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담배 펴보셨어요? 안 펴보셨어요? 펴봤을 수 있죠. 제가 금연을 한 지가 지금 한 15년 되는데 아직까지도 참고 있거든요. 얘는 이게 얼마 빨고 싶을까? 그거를 끊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한 번 빨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살쯤 되니까 아까 이제 입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 조금씩 나온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 안 빤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확실히 뭔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6살 때까지 빨아보라고. 네. 팁을 하나 저도 네. 드리면 야, 오늘 아이가 많이 낮에 드리네. 네. 낮에 이제 손을 약간 빠는 것 같으면 엄마가 손 빠는 것에 얘기하지 말고 손에 무엇인가를 장난감 같은 거를 이렇게 슬쩍 주워주는 것도 좀 좋고요. 보통 12개월이 돼서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기 시작하고 서기 시작하면 그 빈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만일에 아이가 잘 때만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손 보호대 같은 게 좀 팔아요. 실리콘으로 된 거. 네, 여러 가지 잘 맞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효과가 꽤 있습니다. 네. 네. 그 성격 더러운 애들은 안 돼요. 이거 아니, 벗어 던집니다. 근데 이제 잠깐 그때 그거를 해주는 이유는 손가락이 여기가 이렇게 진물이 나거나 빨개지거나 맞아. 피부가 약간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여기 피부 여기 아야 하니까 요거 보호해 주려고 요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서 아이를 보호는 해주지만 내가 빨았을 때 느낌이 다른 거를 이렇게 딱 경험하게 되면서 점차 줄여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장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방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이제
4개월, 5개월, 8개월 요 사연들이 또 와 있어요. 그거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면까지 2~3시간씩 걸리고 잠을 안 자려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나 안 자려고 버티는 거 환장하네 이거. 야, 입면 후에 몇 시간은 괜찮다고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는 30분마다 깨요. 하루 총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인데 부족한 걸까요? 그리고 여기 5개월 자주 깨고 있고 이제 최소 5번 이상 깨서 쪽쪽이를 물려주거나 토닥이면 잠들지만 울면서 깨는 경우가 많아요. 밤중에 깨는 게 3개월 말부터 시작됐고 이하리로 아랫니 2개가 난 뒤 통잠도 오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큽니다. 요거 2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수면 문제는 결국 잠에 드는 것과 자주 깨는 것 2개로 귀결이 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잠이라는 게. 그래서 이 수면에 대한 이 2가지 단어를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잠에 드는 거를 입면의 과정이라고 하고 이때는 진정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잠이 깰 때는 각성이 된다고 하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각성이 돼야 되고 잠이 들 때는 진정이 돼야 되는데 보통 반대여서 공부가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그 반대로 잠이 들 때 네. 각성이 되고 역시 공부 잘한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수면 사이클이라는 걸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면 사이클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사람이 잠을 잘 때 이게 뇌파를 검사를 해본 거예요. 뇌파를 검사해 봤더니 잠을 잘 때 일정하게 잘 것 같은데 사람의 뇌가 그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활발한 뇌의 움직임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잠잠한 뇌의 움직임이 있다가 그러니까 잠잠한 뇌의 움직임이라는 건 깊은 잠이라는 걸 얘기하고요. 상대적으로 좀 활발한 잠의 뇌의 움직임이라는 건 좀 얕은 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 사이클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른 같은 경우는 90분 정도, 2시간 정도 되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들은 특히 어린 영아들은 30분에서 한 60분 사이로 이 수면 사이클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과 얕은 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한 주기가 어른은 90분, 2시간, 아이들은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클이 한 주기가 끝나고 다음 주기가 시작될 때 살짝 잠이 깹니다. 이때 어른도 그래서 자다가 중간중간에 맞아요. 깨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푹 잤다고 생각한 날도 깨긴 깨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근데 얕게 자는 날, 스트레스 받은 날, 네. 그때는 중간에 우리가 깨면 기억이 나죠. 어. 물 먹으러 가기도 하고. 맞아.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30분마다 조금씩 깨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자다가 좀 옅은 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각성 상태는 아닌 거예요. 약간 각성이 좀 덜 된, 진정이 그래도 돼 있는 상태여서 가만 냅두면 잘 상황인데 내가 뒤척인다고 옆에 남편이 좀 가만히 있자. 이래서 누가 쳤어요. 그럼 짜증나면서 깨겠죠. 네. 완전 각성이 돼버리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면 사이클이 있을 때 조금 칭얼거리고 뒤척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그냥 냅두면은 잠잘 수 있다.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이때 다시 재워야지 라고 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또 자극을 받고 또 다시 깨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수면 사이클 중간중간 계속 재우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수면 사이클이 좀 아기들이 또 어른과 다른 특징이 또 있어요. 짧은 것뿐만이 아니고 또 특징이 있어요. 어른은 잠에 들면 먼저 수면 사이클이 깊은 잠부터 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잠이 딱 들었을 때 확 빠져들잖아요. 맞아. 특히 피곤할 때. 약간 죽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렇게 빠져들죠. 눈 감자마자 꿈이 막 시작할 때는 별로 없어요. 깊은 잠부터 자거든요. 근데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는 얕은 잠부터 듭니다. 그래서 아기를 재우고 눕혔어요. 깨. 그렇구나. 나는 얇게 자고 있거든. 근데 이 순서가 언제 바뀌냐면 3~4개월쯤 바뀌어요. 이게 백일의 기적이 되게 많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3개월, 4개월쯤 됐을 때 이게 순서가 바뀌는 뇌가 어떤 세팅을 바꿔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얘도 약간 혼란을 느껴요. 그때 그래서 새벽에 자주 깨는 애들이 또 있어요. 네. 그 수면 사이클이 이제 깊은 잠부터 들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주 깨어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수면 사이클이라는 게 어른과 많이 다르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결국은 이제 소장님도 강조하시는 게 낮 시간에 잘 해야 밤에 잘 자는 거거든요. 이제 낮 시간에 수유도 잘하고 네. 똥도 잘 싸고 놀기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잠을 잘 자는 건데
3개월 때 우리가 100일의 기적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때 그 수유 텀이 길어지죠. 낮에 양껏 먹고 밤에 안 먹을 수 있는 네.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낮에 수유하는 게 불량하면 밤에 자는 것도 불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아이들이 요 시기에 잠에 깊게 빠져드는 것과 자주 깨어나는 것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아이들은 이제 수면 사이클이 달라가지고 처음에 얕게 잠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깊게 잠드는 건 몇 분 텀일까요? 그때까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 얕은 잠도 누워서 잘 줄 알아야 돼요. 결국은 그것도 수면 교육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애기가 잠들 때 내가 어떻게 잠드는 걸 기억해서 깨어났을 때 다른 상태가 되면은 와 깨버린다고. 그러니까 안아서 재우면 중간에 일어났을 때 엄마한테 안겨 있지 않으면 당황해서 깬다. 그게 이제 얕은 잠 잘 때도 훈련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측면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우리가 이게 남편분과 같이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새벽에 깼어. 근데 옆에 남편이 없어 갑자기. 넓어서 좋은가요? 아니야. 아니, 지금 제 뒤에서 어머니 한 분이 넓어서 좋은 거야 그랬더니 그럼 닭방을 쓰셔야죠. 반대로 다르게 얘기해볼게요. 애기랑 이제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애기가 없어져 봐요. 당황해서 깨겠죠.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랑 분명히 잤는데 엄마 품속에 있었는데 내가 중간에 깼어. 그 엄마가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잠드는 걸 알려줘야 된다. 이게 이 다 수면 사이클 때 중간중간 깨어날 때 그 다시 수면으로 들어가는, 다시 입면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8개월 내용이 또 있죠. 고민이요. 예. 아기가 취침해서 한두 시간이 걸리고 이제 취침하는데 오래 걸린 거죠. 자주 깨서 이제 보호자가 지쳐 있고 그 부모 간의 방법 차이로 갈등이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어려워. 이 부모님들이 둘 다 너무 관심이 많아. 근데 둘이 견해가 달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합의를 해야 되는데 조정 기간 필요한가요?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하고 네. 같은 책과 같은 이제 우리 곽윤철 소장님 영상을 좀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겠고요. 그냥 네. 한 사람이 하는 걸 들어야 돼요. 뭐 누구는 어르신이 하는 얘기 듣고 맞아. 누구는 여기서 공부해 오고 그러면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여기 사연에서 저는 되게 좀 경계하는 게 멘트가 있는 게 뭐냐면 울게 두면 성격 버린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물론 되게 어린 신생아들은 울음이 보통 생존과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말을 언제까지 하냐면 2살, 3살, 4살, 5살 될 때까지도 애기 울면 버릇 나쁘니까 빨리빨리 달래줘라 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애기들은 아직 말을 못 하잖아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아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불편해서 몸이 아프거나 뭔가 불편해서 뭔가 먹어야 되거나 배고파서 그럴 때는 그게 해소가 돼야 되겠지만 그냥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우는 것을 스스로 달래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울게 두면 성격 버린다는 말이 제 생각에는 옛날에 핵가족이 안 됐을 때 대가족 시대에 집에 어른들이 많은데 애가 울면은 어른들의 성격이 좀 버려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버려졌지. 네. 조부모님들이 깨고 너 왜 울리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님도 속상하고 그렇게 했던 거지. 애기 성격 버리는 건 오히려 울 기회를 안 주면 성격을 버립니다. 자기 표현을 할 줄 알게 해주고 적절한 자기의 감정 통제와 진정 능력과 이런 걸 또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애기들이 이 말 때문에 소화 비만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애기 울기 놔두면 안 되니까 먹여요. 그러면은 또 중간중간 먹이니까 한 번에 많이 안 먹여. 그러면 또 자주 먹여야 돼. 그럼 새벽에 또 깨서 먹여야 돼. 또 악순환. 그러면 이게 또 하루 총 수량이 너무 많으니까 또 비만이 돼. 이 악순환이 생겨요. 이건 전 어디까지 이어진다고 보냐면 내가 내 감정을 스스로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못 배우면 우리 어른들 중에 제 얘기라고 꼭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 꼭 뭐 마셔야 되고 먹어요. 그렇죠. 단 걸 먹어야 되시는 분도 있고 튀김을 먹어야 되고 매운 거 먹어야 되고 아니면 뭐 게임을 막 깊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딘가에 의탁해야 내 기분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어디서 왔냐 생각하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달래는 법을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맞아. 교육 환경에서는 무조건 울면 내 또라가 아니라
우리 부모의 마인드가 너도 너의 마음을 달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건 아예 이 생각을 안 하는 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분의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하고 되게 수면 의식까지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시면은 곽윤철 그 연구 소장님의 유튜브 채널을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같이 뭔가 방향을 하나만 잡아가면서, 봐라. 네, 하나만 봐라. 좋습니다. 요거 듣다 보니까 이게 참 제가 이제 저도 이런 부분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는 걸 죄악시해요. 뚝 울면 뚝이래. 울면 근데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냐면 아이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야. 우리가 솔직히 동등한 존재라고 보면 울고 있어. 아까 저분이 갑자기 뭐 사연이 억울해갖고 막 울고 있어. 근데 갑자기 뚝 지금 방송하는데 지금 뭐 한 짓이야? 뚝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저분이랑 저랑 이제 철저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왜? 사람이니까 동등한 존재라. 근데 아이는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 안 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뚝 울지 마. 뭐 먹을 것도 방금 주는 것도 네가 먹고 싶지 않은데 내가 듣기 싫으니까 넌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아이가 사람이다라고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또 자매품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울면 누가 그랬어? 누가? 뗐지. 그래. 여기서 제일 나쁜 거 그거 네. 도깨비 아저씨. 애한테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울면 누군가한테 혼날 수 있구나. 그리고 잘 생각해봐. 아니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지나갔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날 혼내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아이들이 경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만약에 그래. 여기 부딪혀서 네. 책상에 부딪혔어요. 이 책상 나빠서 뗐지. 그러니까 이러면 다 나쁜 놈들이야.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나는 그걸 때려도 되는 거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폭력성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더 있어. 계속 나온다. 네. 울 때 물리는 쪽쪽이도 사실은 너는 네 생각을 말하면 안 돼. 너가 입담으로. 네, 입담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이제 뭐 빨기반사니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우선 일시적으로 조금 초기에 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게 젖꼭지를 요 입 앞에 이렇게 두면 얘가 이거를 끌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혓바닥으로 밀어내는지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 얘네들이 이거를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태어난 첫날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 아이가 물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물리면 지금 현상하고 똑같이 네가 지금 우는 거는 정당하지 않아. 잘못된 거야. 너의 메시지는 지금 들리지 않아. 뭐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갈까 봐. 네. 여러분들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닌데. 맞아.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재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이 됐을 때 구강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지는 그 구강 고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쪽쪽이도 좀 주의하면 좋아요. 네. 좋네요. 오늘 포럼이 너무 고급지고 좋다. 알찬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미리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여기 나눠봤는데 현장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줄무늬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아기가 155일 5개월이고요. 네. 60일에서 80일 사이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통잠을 자다가 네. 80일에서 오늘까지 1시간마다 깨요. 저도 이제 1시간마다 뭔가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밤수는 끊은 지 오래됐고 낮 중에 수유도 너무 잘하고 잘 놀고 똥도 잘 싸고 낮잠도 3시간, 4시간 자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밤에 왜 깰까요? 혹시 그 수면하는 장소가 변경됐습니까? 아니요. 혹시 어린이집 다니나요? 아니요. 어린이집 다니고 뭔가 제가 뭐 캐내려고 했는데 별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155일 아기가 60일에서 80일까지 잘 잤는데 최근 들어서 밤에 1시간마다 깬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수면은 밤을 보지 않아요. 항상 수면은 낮을 먼저 봐야 됩니다. 얘가 낮에 낮잠을 처음 들 때 어떻게 자나? 어떻게 자나요? 저번 주부터 연습한 게 눕혀 재우기인데. 네. 그러면 이제 저번 주부터 한 거죠. 네네네. 그럼 그전에는? 그전에는 안 와서 재웠어요.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교수님이 깊은 잠, 얕은 잠을 잔다. 아이들은 수면 사이클이 1시간 그 정도, 30분에서 1시간. 그래서 보통 이제 얘네들이 깊은 잠, 얕은 잠을 주기적으로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사이클 안에서 지금 애가 155일이면
수면 사이클이 한 50분, 60분 요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30분, 40분 자고 그 얕은 잠 다 되는 그 주기 어디쯤 해서 얕은 잠에서 엄마가 안아서 재웠기 때문에 얘는 얕은 잠에서 눈을 떴을 때 엄마가 어디 갔지? 나를 안아준 그분은 어디 갔지? 이렇게 자기가 그 머리가 좋은 거예요. 오, 다행이네요. 자기가 지금 잠자는 방법, 처음에 잠이 들었던 입면 단계랑 지금 내가 잠을 자다가 중간에 나의 상태랑 다른 거를 누가 감지한 거죠? 아기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엄마한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뭔가 방법이 달라졌어요. 나 지금 계속 자도 돼요? 엄마, 엄마, 엄마 이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거 이제 잘 못 알아듣고 재워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이어진 거. 굉장한 솔루션이에요. 속이 시원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눕혀 재우기를 계속 연습하면 밤잠이 나아질까요? 네, 낮에 일단 인면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는 거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도움 없이. 네. 옆에서 뭐 토닥토닥. 네, 토닥이면 토닥여야지 돼요. 얕은 잠일 때 토닥여야 되는데 토닥이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때는 1분 하면 토닥였더니 이제 잔 거예요. 어느 때는 10분을 했더니 얘가 안 자기도 하지요. 그럼 이 토닥일 때 1분을 하면 이렇게 토닥토닥 되는데 10분쯤 하면 이 토닥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들어갈까요? 막 이렇게 좀 이게 한숨도 한번 나오죠. 근데 애기가 요 변화를 또 느껴요. 그래서 그 한숨의 그 손끝에 약간의 토닥임의 강도의 이거를 얘네들은 탁 감지를 하고 이거 나 자면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실은 토닥법이 진짜 필요한가? 이건 내가 얘한테 너무 잘하고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닌가라고 양육자의 감정이나 양육자의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토닥일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해보니까 안 되는데 그럴 거면 애초에 토닥이는 걸 권장하진 않습니다. 정말 그냥 눕혀서 알아서 아무것도 옆에서 안 해주는. 그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그 전에 각성 상태일 때 먹고 노는 각성 상태일 때 155일이면 아기가 한 2시간 깨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정말 진짜 교감이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되고 정서적 연결이 되면 그 잠이 올 때 이 신호가 딱 보여요. 그럼 그때 엄마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얘를 재워주지 않아도 얘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아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면 기회를 줄 수 있는 힘이 엄마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없을 때 재워주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먹고 노는 시간에 되게 집중해야 돼요. 네. 설거지하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모빌 틀어놓고 가면 안 됩니다. 네. 네. 우리 줄무늬 어머니께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와서 이 질문 꼭 해야지 생각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제 해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엄지척을 이렇게 이제 가셔도 됩니다. 해소가 질문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소가 되고 서로 좋습니다. 자 이제 만 1세부터 3세 시기에 주된 사례를 또 모아봤는데요. 이제 분리수면으로 잘 자던 아이가 새벽에 깨면은 엄마 아빠를 찾는 경우 이제 공간을 분리하고 싶은 사례 뭐 이런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14개월 요 경우는 이제 아이가 이전에 혼자 잠들었는데 최근에 부모가 같이 누워야만 잠들고 최근에 혼자 두면은 강성 울음으로 잠들지 못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입면은 어렵지만 들어가면 밤중 상태는 괜찮은데 같은 침대 사용이 불편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소장님? 네. 14개월쯤 되면 음. 이제 그 정서적 안정감과 또 발달적 변화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수면이 되게 형태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관계적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조절이라 그러면 조율은 너와 내가 하는 것이 조율이에요. 그 관계적 부모와 아이의 그 정서적 조율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돌이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잠이 그 얕은 잠 단계일 때 혹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서요. 이렇게 서서 난간을 딱 잡고 그때부터 엄마를 부르기도 하고 이제 잘 잤던 애들도 아니면 문 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잘 보면 알지만
엄마랑 아빠는 이 침대 뒤쪽에서 자는데 걔는 문 쪽을 향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나온 경우에는 걔가 문 쪽을 보면 얘가 나를 찾나? 막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잘 자던 아이라 그랬거든요. 맞죠? 그러면 잘 자던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제일 첫 번째가 느리게 반응하는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잠을 안 자면 다시 들어가서 관계적 조율을 하는 거죠. 엄마 여기 있지? 아빠 여기 있지? 지금 잠이 안 와. 지금 서 있어? 그래 맞아. 그러지? 근데 지금 코 자는 시간이야? 자고 나서 엄마 만나자. 그렇게 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런데 걔를 들어 올리지는 않고, 그리고는 다시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시간을 또 보고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보고 그 정해진 시간만큼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관계적 조율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나오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아이랑 그 14개월 땐 그걸 해주면서 서서히 그 아이가 아 내가 이렇게 했지만 엄마가 아빠가 계속 나에게 관심이 있고 오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그 행동이 다시 소멸이 됩니다. 14개월 때 어렵고요. 보통 20 몇 개월 때 어렵고 30 몇 개월 때 어렵고, 그래서 수면 교육을 애초에 일찍 했어도 이렇게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한 번씩 어려움이 찾아오는군요. 한 번 어려움이 옵니다. 끝난 게 아니고 어쩐지 그럴 근데 수 그런 너무 것 좋은 같아요. 거예요, 그게. 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왜 좋은 또 거예요? 발달이 그것도 똑똑한 거예요? 그럼요. 그건 얘네가 마저 똑똑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편한테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인해요, 안 해요? 하죠. 하죠. 생일날 선물 주는 걸로도 확인하고. 네. 네. 그렇죠. 하죠. 네. 얘들도 생일 동의합니다. 선물 큰 거 해줘야 사랑하는 겁니까? 그쵸. 큰 거 해줘야 사랑하는 거죠. 여자들은 큰 거 해줘야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큰 거 받아야지.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게 뭐 14개월도 있고 뭐 이제 차차 가면서 또 수면 습관이 또 패턴이 변한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안 그래도 질문이 그래요. 방금 이제 14개월 차의 고민을 얘기해 주셨고, 또 준비된 게 21개월 있고요. 네. 만 3살이 있습니다. 네. 뭐 내용은 비슷해요. 21개월 뭐 보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방은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밤에 혼자 잠들지 못해서 부모가 이제 재워주면은 재워줬는데 다시 나오고, 새벽에 1, 2회 이제 엄마를 다시 찾는 상황. 이거는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요런 상황이고, 이제 3세 같은 경우는 4개월 땐 또 따로 재웠는데 여전히 밤에 한 번씩 깨서 부모를 부른대. 아, 이거 미치는 거죠. 어쩝니까? 이런 전 다시 합쳤습니다. 네. 아기 때는 보통 돌 뭐 이때까지 분리수면 나 내내 하다가 요런 시기가 오면서 다시 방을 합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기 때는 너무 자주 깨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옆에서 자면 아침까지 쭉 자니까 그냥 같이 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냥 같이 자도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엄마는 선생님 저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아이가 내 옆에서 잠을 자면 그 다음날 업무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 그래서 분리수면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지금까지 분리수면을 했던 경우는 일주일이 고비예요. 아기가 그런 행동을 중간중간 하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에 동일한 행동을 부모가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그거를 다시 재학습을 하고 괜찮다. 아까 말한 대로 안전을 주면, 안정은 누가 한다 그랬죠? 아이가. 그거를 얘가 경험하고 아 괜찮구나 하면서 잠을 드는 성장의 기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이가 이제 그렇게 변화를 겪는데 그게 몇 번 겪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 네가 지금 성장하는구나, 엄마가 더 필요해, 그러면서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혹시 낮에 얘가 나랑 정서적 연결이 좀 부족한가? 뭔가 얘가 나를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아이랑 눈맞춤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눈맞춤을. 네. 저도 바로 안정이 되어 버렸어요. 네. 그리고 요 시기가 되면 안아줄 때 그냥 이렇게 안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면 안을 때 아는 것에 머물러 주는 거를 하면 좋습니다. 아이를 딱 안으면 얘네가 나가고 싶어서 막 버팅길 때까지 안아주는 거죠. 그게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으면 그냥 정말 훅 안고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저랑 악수 한번 할까요?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냥 이렇게 악수하는 것처럼 아이를 안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아기가 나가고 싶어서 손이 꿈틀꿈틀 되는 거, 몸이. 근데 그냥 엄마가 한 번 더 잡아주면서 이렇게 더 된단 말이죠. 잡아주면서 엄마가 거기서 한 스푼 얹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 해주면 좋을까요? 거기 사랑해 보다 또 하나 더 얹어주면 너무 사랑해. 엄마는 너랑 이렇게 꼭 안겨 있을 때 너무 행복해. 엄마는 네 냄새가 너무 좋아. 너의 살결이 좋아. 뭐 이런 한 스푼 얹어서 그 아이를 그 대신 눈을 보는 거죠. 이렇게 눈을 보면서 엄마는 너가 너무 좋은데 냄새가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엄마 냄새가 필요했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얘네가 씩 웃어요. 아니면 응 이래요. 받아냅니다. 얘네들이 그거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내고 씩 웃고 얘네들이 그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생길까요? 엄마 마음 안에 모성애. 따뜻해지거든요. 엄마가. 그럼 밤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낮에 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주면 요 시기가 어렵지 않게 넘어가면서 낮에 집중하는 걸로 밤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해주면 좋습니다. 아, 우리 곽 소장님 전반적으로 굉장히 따스한 분입니다. 햇살 육아. 아, 좋습니다. 이 옆에 있으면서도 저도 다음번에 이 집 아들로 태어나야겠다 생각. 저도요.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우리 아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리수면을 우리 서육종에서 진짜 전 이 대본 구성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대화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질문의 구성을 너무 잘해놨어요. 여기 이제 분리수면을 시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고민인데요. 20개월, 38개월 뭐 이렇게 3살 뭐 이렇게 있는데요. 내년 2월에 동생이 태어나는데 신생아와 수면을 분리해야 할지 같은 공간에 재워도 될지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엄마 혼자 첫째 38개월 딸이랑 둘째 18개월 딸과 함께 패밀리 침대에서 자는데 분리해서 잘 수 있는 방은 없고 이대로 계속 한방 침대에서 자도 될까요? 분리해서 잘 방이 없대는데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5개월도 아이 분리수면을 출산 전 시도해도 되는지, 네, 가능하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이렇게 고민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요거 분리수면, 요거 대체 시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답변 네네네. 드릴까요? 네네. 네. 분리수면은 사실 할 거면 6개월 이전에 돌 이전에 하는 게 좋고요. 아이가 눈이 시야가 트여서 뭔가 가구도 보이고 또 냄새도 더 정확하게 알고 내가 걸음으로 걸어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고 이런 시기가 되면 분리수면이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분리수면은 아이 몸의 움직임이 조금 이렇게 좀 덜 있을 때 그리고 좀 시야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적을 때 그때 시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제 분리수면 그러면 우리나라 정서상 관계의 단절을 자꾸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분리하는 것이 뭔가 미안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면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의 다음 단계이고 휴식의 어떤 한 차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잠잘 때 남편이랑 이제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사실 그때 어때요?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잠을 드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의존과 독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막 태어난 아이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독립이 수면입니다. 그 수면을 존중해 주면 이제 나중에 수유에서도 이유식에서도 아이가 독립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아이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면에서 엄마가 그런 양육적 철학을 좀 가지시는 게 되게 좋고요. 35개월까지 같이 잤는데 동생이 태어나서 네. 곧 분리수면을 해야지 될지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이럴 때는 35개월은 그냥 계속 같이 자고 태어날 둘째를 분리수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는 일찍 걔는 잠을 많이 자는 애니까 잠도 일찍 자고 그런데 35개월 아이는 걔보다는 잠도 더 늦게 자고 활동도 부모하고 연결해야 되는 시간도 훨씬 더 많으니까 둘째를 독립수면하고 네. 그러니까
방을 분리해서 자도 됩니다. 그리고 둘째가 배신감 느끼면 어떡하죠? 그 나한테 대신 이런 대접을 먹는 하다니. 시간에 되게 집중해야 돼요. 제가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역류방지 쿠션에 놓고 모빌 틀어놓고 밥 드시지 말라. 그러니까 애기들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절대로 모빌 틀어놓지 말라. 모빌은 내 얼굴이 모빌이다. 내 눈에 흑백 모빌이 있고 내 표정에 원숭이보다 더 환한 웃음이 있는 표정이 있거든요. 내 얼굴이 모빌인데 그러면 애 눕혀놓고 그 위에서 계속 돌리면서 그렇죠. 계속 누나를 이렇게 그렇죠. 돌리면서 막 네,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서 얘네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상호작용이고 영어로 말하면 서브 앤 리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때 이렇게 앙앙 이런 소리를 내요. 막 태어난 애들도. 그러면 그거를 듣고 엄마가 아기는 앙앙 이랬는데 엄마가 이러면 이건 서브 앤 리턴이 안 일어나는 거죠. 아기가 앙앙 이러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쵸? 같은 데다 이렇게. 그래서 그 서브 앤 리턴이 일어나게 상호작용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잠이 오면 이렇게 막 차단을 해요. 나는 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안아주면 뻗치면서 나 밀어내고 막 이러거든요.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 신호를 누가 했어요? 아이가. 그래서 나는 그 행동에 따라서 행동만 한 거죠. 그래 그게 이제 수면에 독립적으로 하는 과정이니까 그거를 둘째한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둘째가 독립 수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은 네. 잠을 자야 될 때 그 같이 자냐 따로 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얘가 지금 생체 리듬상 자야 되는 시간이냐 아니면 지금 놀아야 되는 시간이냐 이건데 우리나라 양육에서 아쉬운 점 하나가 그 생체 리듬의 주도권이 부모한테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잘 때 아기가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는 막 졸린데도 불 다 켜놓고 뭐 이제 요즘은 그래도 TV를 켜놓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뭐 아이의 그런 리듬하고 상관없이 부모의 리듬대로 부모가 10시에 자면 아기도 10시에 자고 이렇게 그게 이제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른의 리듬하고 아이의 리듬이 다르니까 태어난 아기가 자기의 리듬대로 삶을 살아가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분리수면을 시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고 또 분리수면도 그거에 의해서 시도를 하시면 좋다라고 좋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또 요거에 관련된 질문이 2개 더 있는데 요건 좀 쪼개서 21개월이랑 만 6세를 따로따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1개월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자매가 있는데 한 명이 깨면은 딴 한 명이 깨우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새벽 6시에 일어난단 말이죠. 네. 근데 상황이 지금 방을 분리할 수 없는 상황. 여기 네. 방이 없어 지금. 네. 어쩝니까? 새벽 6시면 새벽 아닙니다. 아 새벽이 아니라고? 네. 그냥 아침이에요. 이럴 수가. 그냥 아침형 인간이야. 그 엄마가 저녁형 인간이어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애는 그때 일어나도 된다 이거죠. 네. 오. 그래서 이제 이 이럴 수가. 관점에서 엄마가 12시에 자기 때문에 6시가 새벽인 거죠. 맞아. 그런데 해는 몇 시에 질까? 해는 몇 시에 뜰까? 이거를 생각하면 6시는 그냥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던 인류가 더 빛이 없을 때 인류의 그 리듬이 더 많았고 빛이 있기 시작한 지가 이제 뭐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뭐 한 60년, 70년 조명이 들어온 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뭐 전기는 뭐 100년 전에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모든 시민들한테 보편적으로 된 게 50년, 60년 이러면서 그래. 우리가 밤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밤을 지배하지 않는 삶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어렸을 때 배워야지 되고 그래야 휴식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요거에서 좀 독특한 솔루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엄마가 일찍 자라. 이런 솔루션이 나올 수 있겠네요. 엄마가 일찍 자라. 맞아요. 네. 자 이제 만 6세에 대한 고민인데 만 6세 사례는 분리수면에 대한 아까랑 비슷한 의견. 양육자 의견이 다른 게 문제예요. 어떻게 분리수면 하지 말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게 통일이 돼야겠죠. 이것도. 네, 이게 이것도 소장님 유튜브를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꼭 이제 이런 고민을 보면 아빠들이 괜찮아. 다 뭐 주로 이제는- 아빠들은 괜찮죠. 이제는 뭐 혼자 잘 줄 알아야지. 근데 이게 뭔가 아이의 발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어온 어떤 수면 교육이라든지 다른 가정 교육의 흐름과는
큰 상관이 없이 이젠 해야지 뭐 이제 뭐 해야지 뭐 그렇게 딱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교육의 흐름을 같이 가져야 돼요, 부부가. 이 나이 때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지금 아이가 지금 고집이 좀 세졌으니까 우리가 양육 태도를 어떻게 하고 뭐 생활 패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춰가 써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이제 좀 분리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애가 나이가 좀 많아졌네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갑자기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큰 내면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없이 아빠들이 보통 그럽니다. 지금은 해야지. 혼자 가서 잘하게. 다 컸는데 뭐. 그래 됐네.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부부 간의 의견이 깨지기 시작하면 아이는 누구 말을 따라야지 헷갈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한쪽. 혼란이 오죠. 자 이제 낮잠과 밤잠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요것도 이제 16개월, 뭐 20개월 이렇게 두 가지 먼저 띄워보고 6개월 아이가 오전에 낮잠을 건너뛰면 하루 종일 예민한데 재우려고 하면 버티고 울어서 낮잠 재우기가 어렵다. 이것도 환장할 일이죠. 네. 자, 그리고 20개월 최근 낮잠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밤잠도 11시, 12시가 돼서 이제 잠이 들고요. 낮잠 재우려고 하면 침대에서 1시간 넘게 놀다가 겨우 잠들고 우리 집 애가 이래요. 낮잠이 늦어지니까 밤잠도 밀려요. 낮잠과 밤잠 시간 어떻게 규칙적으로 잡아야 될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잠 거부하는 시기가 오후입니다. 보통 이제 만 2살 전후로 애들이 많이 이래가지고 소장님하고 똑같이 이런 아이들을 보면 많이 똑똑해졌구나. 자기 주장을 할 줄 알게 됐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자율성이 생겨서 이때는 잠만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안 돼. 내가 할 거야. 뭐 이게 안 돼 병에 걸려요. 다 분리해서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하나의 아이의 그냥 성장 단계가 이렇게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단계구나라는 거를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 좀 반대 개념을 동시에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는 그래도 그건 네 생각이구나. 우린 이렇게 갈 거야. 네, 라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항상 발달을 해나가면서 세상과 엄마,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먹는 문제, 자는 문제, 뭐 싸는 문제 이런 게 다 생기는 거거든요. 양육자의 일관성이라는 거는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성. 내가 뭘 해도 우리 집은 이렇게 쭉 가는구나. 마치 작은 돛담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을 타고 천천히 평화롭게 가는 것처럼 그런 그 부모의 자세가 되어야 그래 네가 뭐 한번 갔다 와봐 뭐 이렇게 해도 엄마가 나 해보라고 했지 했다가도 돌아올 구석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안대병도 마찬가지고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놀고 싶지 뭐 갑자기 이 시간 되면 놀고 싶어질 수도 있지라고 마음을 먹되 하지만 너는 아직은 낮잠을 좀 자기 더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은 이 시간이 되면 조용히 해야 되고 어둡고 자는 분위기가 되고 엄마 아빠도 잘 거고 이런 일관성을 같이 가져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시기에 또 아이들이 잠 거부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이 또 많이 변합니다. 뭐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제 뭐 일단 활동도 많아지고 사회성도 발달하면서 낮 시간의 불안감 때문에 밤잠의 거부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랑 또 관련해서 애착과 관련돼서 잠을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 되면 이제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밤에는 엄마랑 있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좀 같이 편안한 데서 놀고 편안한 데서 엄마 아빠랑 있고 싶은 거야. 근데 잠자는 건 어때요? 불 다 꺼지고 엄마 아빠랑 결국 내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것도 모르는 환경에 나 혼자 우주 속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 환경이 된단 말이야. 그때 애착이 돈독하게 쌓여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자도 어차피 엄마 내일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자는 거야. 같은 방은 아니어도. 이런 걸 느끼는데 애착이 불안정하고 안 그래도 낮에 지금 어린이집 갔다 와서 힘든데 밤에 엄마랑도 충분히 사랑을 회복 못했어. 그러면은 밤에 당연히 잠을 안 자려고 하는 그런 고집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고집을 좀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아까부터 곽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계속 연관되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잘해줘야 돼요.
맞아. 깨어 깨어 있을 있어요. 때 이상하게 낮잠을 하나 스킵하면은 음. 피곤하면 더 잘 잘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면 각성돼서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잠이라는 거는 잠이기도 하지만 휴식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가서 힘 빼야지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오면 오히려 애들이 못 잘 수도 있고 놀다가 중간에 휴식을 잘해주고 이 생각을 가지고 낮잠도 접근하고 그렇게 낮 시간을 그 애정을 많이 쏟으면서 그 보내다 보면 밤잠도 이 안대병도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올 때가 올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21개월, 35개월 요 사연은 조금 또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 이제 사회생활 하는 친구거든요. 이제 21개월 하기는 이제 유모차로만 낮잠을 자고 집에선 안 잘래를 이제 거부하고 뭐 그렇게 버티고 이제 엄마가 힘든 상황이고요. 35개월은 이 어린이집에서 낮잠 잘 때는 밤 11시에서 12시에 자는데 주말에 낮잠 없는 경우 10시에 취침하고 이렇게 불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불일치돼도 되냐? 뭐 요런 질문이고요. 어떻습니까? 그 저희 둘째도 약간 그랬는데 뭔가 차를 태우면 되게 잘 자, 낮잠을. 근데 평소에 안 자. 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재울까요? 이게 여차하면 그냥 바로 태워버리는데 우리. 오늘 사연들을 쭉 보시면 어떤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약간 티처럼 얘기하면 애초에 잘 재웠으면 이런 버릇이 안 들었으면.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싸움 나는 거야. 네. 내가 묻는 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어. 네,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네, 저도 이런 거 안 해본 거 아니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카시트에서 잘 자고 유모차에서 잘 자고 하는 게 뭐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 이게 우리가 유인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들 보면 아기들이 엄마 등에 꼭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려서 엄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디 돌아다녀요. 과일 따러 가고 뭐 왔다가 나무 타고 다녀요. 근데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새끼 원숭이들은. 근데 그게 우리도 그런 유전자 속에 그런 게 남아 있다. 습성이. 그래서 좀 움직이고 진동이 있고 이런 환경에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유모차 끌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내 곁에 붙어 있다는 게 확인이 계속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안정이 또 되는 거야. 완전히 혼자 있다는 느낌이 아니니까.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그런 실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용한 방, 특수한 과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방에 소리가 다 막힌 방 안에 사람을 넣어놓으면 거기서 사람이 10분도 버티기 힘들어요. 아, 맞아. 뭐 심장 소리 막 들리고. 네. 그게 어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도 어떤 자극이 있는 게 더 편하고 그걸 우리가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게 일상의 소음이 들어왔을 때 애들이 잘 자고 하는 게 사실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무소음의 공간, 무자극의 공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 근데 하지만 계속 그렇게 잠을 잘 수 없으니 결국은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를 가르치기는 해야 됩니다. 사연 보면 7개월 이상 유모차에서 계속 잠을 네. 재우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버릇이 한번 들면 그걸 고치는데 2배, 3배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긴 시간 동안 좀 더 어릴 때 너무 재웠구나. 네, 그래서 곽윤철 소장님의 영상을 봤다면 주말에는 이제 낮잠을 얘도 고집 되게 세네. 이제 주말에 낮잠 잘 법도 한데 이제 집에서 노는 시간이 안 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 35개월 친구는 낮잠을 잘 때는 11시 뭐 12시 취침하는데 이제 낮잠 없이 10시 취침으로 바뀐다. 요거 불일치. 어린이집에서는 낮잠을 잘 자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참 애들이 그래요. 집에선 밥 안 먹는데 어린이집 가면 밥 잘 먹고요. 그래.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니까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있어요. 네. 어떤 것도 있냐면 아이들이 이제 눈치가 좀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낮잠을 안 자는 아이들이 몇 가지가 그 원인이 이제 있는데 엄마 아빠랑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하. 평일에는 어린이집 가 있으면서 못 봐. 못 봐. 못 봐. 그러니까 애착과 관련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정한 애착의 종류인 거예요. 지금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엄마 아빠랑 있으니까 더 붙어 있으려고. 이게 지금 떨어지면 더 평일 때처럼 또 엄마 아빠가 나 놓고 갈까 봐. 그렇구나. 그런 인식도 생기고 그럼 또 평소에 약간 덜 재밌게 해줘야겠네요. 그게 아니라 평일날도 어린이집 끝나고 잘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애들이 눈치가 빨라지면서 그 어린이집은 그 집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낮잠 시간 되면 되게 진짜 다 낮잠 자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이 주말에는 그 어른들도 이제 낮잠을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이런 집은 이제 낮에 안 주무시죠. 그럼 엄마 아빠도 쉬어야 되잖아. 그럼 뭔가 노는 분위기야. 아, 그렇지. 그 분위기가 좀 달라. 공기가 주말엔. 걔도 머리가 엄청 좋은 애야. 네. 눈치가 엄청 빠르고. 아, 이것들 논다. 그러면 결국은 낮잠을 좀 자야 그래도 밤에 좀 아이도 잘 자고 동생 방해도 안 하니까 낮잠 분위기를 되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게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애는 주말만 기다린 거야. 좀 더 몇 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내일 토요일이지? 아, 그렇지, 그렇지. 내일 빨간 내 날이지? 노은 날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낮잠을 좀 자야 되는 아직 나이다. 이게 나이거든요. 왜냐 나이도 그렇고 애기 패턴도 그렇고 왜냐 안 자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은 휴식 시간이라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막 신나게 놀다가 애가 좀 피곤해 보여. 그럼 우리 좀 쉬자. 그래서 좀 집안 조명 좀 어둡게 하고 엄마 아빠도 괜히 옆에서 책 읽고 애도 책 읽게 하고 잔잔한 음악을 좀 틀어놓는다든지 그러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자는 애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 휴식을 취하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잘 놀다가 밤에 잘 자기도 하고 틀을 딱 정해놓으면 그거 꼭 지켜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민족인데 그러니까 시간을 뭐 자는 시간이 조금씩 이렇게 유동이 있어도 그런 건 괜찮습니까? 보통은 그래도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맞춰서 애도 졸려하긴 할 거예요. 활동을 비슷하게 하면 그 시간표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고 근데 주말에 우리가 어디 놀러 가거나 하면 이 시간표를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중간 시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애가 몇 시간 놀면 좀 체력이 몇 시간까지 각성이 좀 유지가 잘 되고 몇 시간 지나면 이때는 좀 쉬어야 되는구나. 이게 좀 힘들어하는구나. 티 나거든요. 짜증내고 막 간식 달라 그러고 간식 먹을 때 아닌데 그런 게 이게 피곤하다는 사인이니까 그런 사인을 잘 보고 휴식을 취할 땐 정말 완벽히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이제 종달기상. 종달기상이 그 새벽에 깬다는 거죠? 네. 네. 일찍 깨는 거를 종달기. 근데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새벽의 기준 관점이 좀 다르셔서 네, 요거 어떤 솔루션이 나올지 굉장히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10개월과 20개월 뭐 내용이 있는데 10개월 아기가 최근에 새벽 3, 4시에 스스로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해갖고 하루가 힘들다고 빗소음 차단, 밤수 중단도 뭐 시도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고요. 이제 20개월 친구는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서 등원 전까지 많이 졸려한다고 합니다. 맞아, 이거지 문제야. 아니 안 피곤하면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대 자꾸. 그래서 등원 전에 잠을 재울지 총수면 조정이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 알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요거 어떻게 할까요? 10개월 아이가 3시, 4시에 깬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밤중입니다. 이거는 새벽, 잘못 깬 거네요. 그쵸. 이건 종달기상이 아니라 이거는 밤이죠. 어.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느리게 반응을 해야죠. 10개월이면 안 먹는 시기죠. 밤에 완전히 안 먹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처음에 잠이 들 때 인면시 엄마나 아빠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이 드는 아이냐. 그러면은 이제 깊은 잠 쭉 자다가 요 새벽녘에 이렇게 깰 수 있거든요. 요 시간쯤. 그러면 잠을 다시 못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때 깰 때마다 엄마가 가서 다시 재워주거나 아빠가 가서 뭐 재워주거나 하면 그게 습이 돼서 그 행동이 반복적으로 와야지 되는데 그거를 깨는 첫 번째 방법은 느리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 수유 시간이 아닌데 아기가 깼다. 그러면 조금 더 느리게인데 아까 제가 느리게는 몇 분이라 그랬죠? 15분에서 15분에서 30분이라 그랬죠. 그럼 10개월은 느리게가 그렇죠. 30분에서 1시간. 또 저기 많이 놀라셨어요. 울음의 강도를 좀 들어보면서 뭐 처음부터 1시간으로 가기는 어렵고 이제 처음에 한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데 거기에서 얘네들이 이제 막 울어도 뒤척뒤척 하는데 눈을 감고 막 자려고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행동을 봐야 돼요.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움직임 안에 감정이 들어있고 정서 발달이나 뭐 애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울음만 들으면 안 돼요. 울음은 들으면 우리는 부모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혼란스럽고 맞아, 아이를 아파. 잘 몰라요. 그래서 울음도 듣지만 행동을 봐야 되는데 행동에서 얘가 그때 막 굉장히 세게 울어도 잠이 보이면 그냥 가만히 좀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를 믿는 마음이 좀 있어야지 되겠죠. 능력이 있다라는 걸.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미 빗소음이나 차단 이런 걸 너무나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네. 20개월 아이가 일찍 깨가지고 네. 졸려한다고. 5시 30분에 기상을 한다 그랬거든요. 네. 저녁에 7, 8시에 자고. 네. 그럼 얘는 이제 밤에 한 10시간 잔 거죠. 네. 그러면 잘 만큼 잤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가기 전에 졸려하는 건 이건 정신을 차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죠. 아이가 밤을 10시간에서 12시간 자는 거를 이제 보편적으로 보는데 얘가 7시에 자서 5시 30분이면 10시간 반을 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자기 능력껏 잔 거죠. 그렇지만 어린이집 가기 전에 당연히 이제 너무 이른 기상이어서 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도 5시 30분 기상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하면 좋으니까 정말 작은 불빛 하나도 이 10개월 엄마가 불빛 조절을 했어요. 빛, 소음 이런 걸 최대한 아이가 잘 수 있도록 조절을 했어요라고 했던 것처럼 20개월 엄마도 그 커튼이 있으면 커튼 레일 사이로 들어오는 빛, 그 아주 치명적이고요. 그 다음에 치명적이었다니. 네, 그 전기 콘센트에 있는 붉은 빛,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보일러에 깜빡이는 거, 또 에어컨에 있는 파란색 불, 뭐 공기청정기. 요즘 그 전열기구들이 애기들 방에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얘네들은 잠에서 깨면 눈을 그냥 떠요. 우리는 잠에서 깨면 아, 나 지금 몇 시지? 왜 이렇게 깼지? 그러면서 눈을 감고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애기들은 잠을 깨면 이렇게 눈을 뜨는데 뜨는 순간 빛이 하나가 그 아이의 뇌관으로 들어가면 그냥 잠을 탁 깨버리는데 깨면 이제 부르죠. 엄마, 엄마 뭐 이렇게. 근데 그러면 엄마가 이제 2분 있다가 온다 그랬죠. 1분 있다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냥 잠이 깬 거죠. 뭐 시간 개념이 몇 살 때 생길까요? 언제 생겨? 언제 생겨요? 7살, 8살 어. 뭐 이렇게 학교 갈 때 엄마가 7이 여기 있고 뭐 김바늘이 여기 가면 너 여기서 이제 옷 입고 어린이집 가야 돼. 뭐 이런 거 뭐 유치원 가야 돼. 이런 거 가면 했던 것처럼 아기 때는 몸의 시간으로 하니까 이 시간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깼으니까 나 시계 보고 아, 나 좀 더 자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새벽 3시에 깼어도 내가 깬 거면 그냥 엄마가 와야지 되는 거죠.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 몸에 있는 생체 시계를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하니까 엄마는 시계를 보고 그리고 빛 조절해서 최대한 그 아이가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느리게 반응하고 그러다 보면 막 그러다가 얘도 졸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깨면 그리고는 깜빡 자요. 5분 자고 다시 깨서 뭐 한 6분 자고 다시 깨서 근데 그 잠이 피로가 굉장히 풀려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융통성 있게 해야죠. 가끔은 이제 진짜 1시간 내내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두고 보자. 1시간 내가 네. 버틴다. 근데 정말 잘 모를 때는 시간 보고 최소 30분이라도 좀 지켜보는 시간 가지면 좋고 그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새벽에 아기는 울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죠. 엄마니까. 그러면 아이를 탁 만나러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애를 처음에 이제 침대로 갔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엄마 미안해? 아니야, 우리는 미안한 짓을 하진 않았지. 기다린 거는 미안하려고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미안해라는 말 말고 조금 더 좋은 말. 엄마 아까부터 와서 너 안아주고 싶었어. 엄마가 기다리면서 너가 어떨까 엄마가 지켜봤지. 근데 이제 잠이 깨서 안 자고 싶어. 그래? 그럼 이제 엄마랑 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아기가 듣고 또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그럼 나는 어떤 엄마예요? 좋은 엄마. 그러죠. 나는 안 간 엄마가 아니라 어떤 엄마예요? 그러죠. 기회를 준 엄마죠. 나 굉장히 좋은 엄마라고. 그 좋은 엄마인 거를 내가 나한테 말을 해야죠. 우리가 멋지다. 그거를 하면서 엄마인 나도 뭐를 해요? 성장. 아기도 성장하지만 나도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엄마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걸 잘하겠어요? 그렇게 엄마가 됩니다. 야경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32개월과 26개월, 만 5세 뭐 이 얘기들이 있는데 그 32개월 아이가 통잠을 잔 적이 없고 새벽에 야경증처럼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요거 걱정하시고요. 만 5세인데 그 새돌 무렵까지 잠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잠은 끝까지 버티고 안 자려는 경향이 있고 간혹 5, 6시경에 너무 졸려갖고 잠이 들면
밤잠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깨면 소리 지르고 헛소리하고 막 이게 난리라고 이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요거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병인가요? 이걸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야경증 뭐 이런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요. 몇 가지. 이거를 사건 수면이라고 합니다. 사건 수면. 사건 수면? 수면. 네. 어. 수면 자는 중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냐면 악몽, 아. 야경증, 그리고 목류병. 네. 보통 있어요. 이게 왜 생기냐면 수면 사이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잠을 자는 거는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보면은 깊은 잠과 얕은 잠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중간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깊은 잠을 자다가 깊은 잠을 잘다는 건 뇌는 깊이 자고 있고요. 몸은 좀 움직여요. 뒤척이면서 잘 때. 그러다가 얕은 잠으로 넘어가면 이 렘 수면이라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렘 수면은 이제 눈이 빨리 움직인다.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눈이 막 떨리면서 몸은 가만히 있고 꿈을 꾸는 거야. 이제 내가 좀 깨가지고. 렘 수면으로 넘어갈 때 이 중간에 이 전환 스위치가 잘 돼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스위치가 잘못됐다. 그러면 갑자기 얘가 뇌는 자고 있는데 몸은 깨버렸고 뇌는 반쯤 깨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야경증. 야경증의 특징은 그래서 다음날 깨면 얘가 기억을 못해요. 아, 기억을 못 한다. 자고 있는 거니까. 어. 근데 몸은 완전히 다 깨버려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목류병과 야경증은 다릅니까? 목류병은 조금 더 그 특정한 행동, 패턴 행동을 깨어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심각한 거고. 목류병이다. 그러면 이제 뭐 자다가 막 돌아다니거나 심한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목류병에 의심되는데 어떨 때 의심하냐면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어디 밖에 나가 있거나 뭐 물을 먹었어. 근데 얘가 기억을 못해. 그러면 목류병일 수 있고 이건 치료받아야 돼서 이건 병원에 가야 되고요. 야경증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몇 분 안에 끝나요. 근데 막 소리 지르고 아무리 달래도 달래지질 않아요. 왜냐면 지금 뇌는 자고 있거든요. 달래봤자 난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달래지질 않아. 그리고 엄마 아빠는 얘 때문에 다 깼는데 그 막 뭐 어디 아픈 거 같고 무서웠어요. 이게 오죽하면 영어 이름으로 나이트 테러예요. 야경증. 테러야.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데 다음날 일어나면 얘는 말짱해. 기억도 못해. 그럼 되게 억울하다고. 아까 저 어머니처럼 진짜 억울하다. 예. 근데 그때 어떻게 되면 냅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달래지지 않아요. 어차피 달래지지 않고 시간 지나면 끝나요. 그래서 밤에는 놔두고 낮에를 잘 봐야 됩니다. 야경증은 그 신경계의 미숙함, 그러니까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넘어갈 때 그 스위치가 잘 못 되는 미숙함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보통은 깊은 잠을 충분히 깊게 못 잘 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을 때, 동생이 생겼을 때, 어린이집을 바꿨거나 유치원에 새로 갔을 때, 이런 낮 시간에 스트레스가 있거나 뭐 오늘 너무 과도하게 놀았어. 낮잠 막 놀이공원 갔다 왔어. 네. 그런 날도 많아요. 놀이공원 갔다 왔는데 신나게 잘 놀아줬는데 밤에 소리 질러가지고 뭐 어디 아픈가? 다리 아픈가?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데 야경증의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 시간에 애가 스트레스 받는 건 없는지 낮 시간을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야경증하고 반대는 악몽이에요. 악몽은 뭐냐면 뇌가 깨어 있을 때 꿈꾸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거잖아요. 야경증하고 악몽의 가장 큰 차이는 애가 기억하는 거예요. 똑같이 울면서 깨는데 이 악몽은 얘가 뇌가 깨어 있을 때 뭔가 무서운 꿈을 꾼 걸 기억하면서 엄마 무서워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몽의 대처는 조금 다른데 악몽의 대처는 일단 애가 기억하고 의식이 깨어 있는 거니까 잘 달래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낮에 무서운 걸 안 봐야 됩니다. 맞아. 예전에 신비 아파트 한창 유행일 때 그걸 왜 자꾸 막 그러고 밤에 깨요. 무섭대. 그래서 악몽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도 자다가 스트레스 받는 악몽 꿀 때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자다 소리 지를 때 있어요. 으악 하면서 일어나고. 네, 그럴 때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병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낮에 뭔가 힘들었던 건 없는지를 좀 봐줘야 되고, 단 야경증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데 이게 뭐 한 3분 5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분 20분 운다. 그렇거나 아니면 울면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경련 발작처럼. 그러면 경련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경련 발작의 일종의 소리 지르는 것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 소아신경과라는 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그래서 야경증이 우리 아이는 야경증 같은데 너무 길거나 할 때 행동이 너무 이상하거나 그런 아이들은 이제 뇌파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요런 야경증에 대한 솔루션. 혹시 야경증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네요. 네, 네,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3세, 6세 또 넘어갈 거라서. 다들 또 이제 바쁘신 와중에 저 끝나는 시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끝나는 시간은 또 기가 막히게 또 맞춰 드려야 되니까. 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1개월 아가인데 남자예요. 근데 야경증인지 뭔지를 구분하기는 어려웠는데 새벽에 한 번 깨면 말씀하신 것처럼 달래지지가 않고 소리를 마구마구 지르면서 울긴 하는데 그때 좀 남편이랑 트러블이 항상 생기는 게 반쯤 깼다라는 그런 정보는 이제 저희도 주워들어서 많이 아는데 네. 완전히 그러니까 깨워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긴 시간 동안 울었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울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깨워야 된다 해서 그 거실불을 킨다거나 아예 그냥 노래를 틀어준다거나 동요 같은 것들을 해서 각성을 시켜서 하면 또 차분해졌다가 좀 시간은 장기간 걸리지만 2시간 뒤에 잠들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반대였던 게 이제 곽윤철 소장님 영상도 몇 번 봤었고 해서 당연히 빛이나 소음을 차단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인면할 때 동요를 들어서 그런지 동요로만 진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가 약간 그 동요도 사실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로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건지 약간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여가지고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야경증? 네. 근데 놔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30분에서 1시간 우나요? 어떤 뭐 행동의 자극이나 만지거나 터치나 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서 더 길게 울어지는 건가 싶기도 하긴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 전제를 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야경증이 일어나는 그 순간, 나이트 테러가 있는 그 순간에는 아이는 몰라요. 근데 얘는 언제 그거를 알고 혼란을 느끼냐면 엄마 아빠가 깨울 때, 건드릴 때. 그럼 그게 정말 각성으로 이어져서 계속 울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안 건드렸는데도 30분 1시간 한다 하면 병원에 가야 되고요. 여기 이제 21개월 그리고 이제 만 5세 뭐 얘기가 나오는데 21개월은 이제 잠들 때마다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 반을 악을 쓰며 우려요. 잠들 때. 잠드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매번에 이러니까 힘들다고요. 집이 좁아서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언제쯤 울지 않고 잠이 들까 이런 고민을 해주셨고요. 만 5세는 200일 정도부터 분리수면 하는데 2달 전부터 무서움을 느끼더니 재워달라고 계속 한답니다. 자기 방에 함께 와서 자기를 원하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 어떻게 소장님께서 네. 21개월 아기가 잠들 때마다 짧게는 40분, 길게 1시간 30분을 운다면 만일에 지금까지 그랬다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던 아이가 만일에 최근에 그런다. 그 이제 이렇게 조금 그걸 좀 구분해서 봐야지 되고요. 지금 21개월이면 잠을 잘 자는 시기인데 만일에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낮 시간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 시간에 너무 자야 되는 시간을 놓쳐서 이제 과피로인 상태에서 저녁잠을 자게 되면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낮잠을 한 번 자는 시기인데 낮잠 시간에 낮잠을 자게끔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에 맞게 안정적으로 자야 되는지 그걸 반드시 봐야지 되고 두 번째는 또 같은 얘기지만 정서적 연결이 되어 있나 교감이 되어 있나 이거를 좀 봐야지 되고요. 세 번째는 환경을 봐야 돼요. 이거는 공간적 환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빛, 소음 이런 거 다 봐야지 되거든요. 이런 것이 좀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21개월 아이들 중에 가끔은 영상을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주의해 주셔야지 되고요. 5세 아이가 200일부터 분리수면을 했는데 최근에 무섭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뭐 경찰 아저씨가 너 잡아갈 거야. 뭐 아니면 저기 가면 쥐 아저씨 있어. 저기 무섭지? 빨리 와서 누워 있어야 돼. 막 이렇게 무서움은 사실 아이가 스스로 알게 되기보다는 외부에서 무서움을 가르쳐주고 그 무서움을 통해서 아이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부모가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멈추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섭다 그러면 무서워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그게 뭔지 5세면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이 되는 시기니까 그렇게 아이에게 들어가서 이 수면 공포와 늦은 인면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아이 아침 기상 시간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하루 일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사실 21개월과 5세는 언어적 소통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면에서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거기서 얘네들이 딱 하나 어려운 게 고집이죠. 저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저항에 타협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저항은 당연히 애기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부모는 뭐를 하냐면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그래 네가 하기 싫지? 자기 싫지? 그래 그거 다 맞지. 근데 자야 돼.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걸 어제는 하고 오늘은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배울 때 특히 이런 문제가 생길 땐 외출 그 다음에 뭐 늦은 뭐 손님 맞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요거에 관련돼서 또 네, 현장님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뭐 하얀 분이 먼저 드셔서. 오전에 잘 안 먹고 오후에 그래도 좀 먹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총량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엔 밤수, 세수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건지 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이거를 좀 오전에 먹게끔 바꿀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밤수하고 새벽 수유 해서 오전에 안 먹는 거인 듯. 쉽게 끝나다니.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밤에 깨서 먹으려고 그럴 때 진짜 얘가 배고픈가? 첫 번째 느리게 반응하기. 그래서 만일에 먹는다 그러면 양을 충분히 주지 않고 이제 저혈당 오지 않게 조금 소량으로 주면서 아침 시간에는 적게 먹더라도 규칙성 있게 기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상할 수 있도록 빛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아침에 조금을 먹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감각으로 이 식을 그러니까 먹는 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적게 먹고 오후 들어가면서 많이 먹는 애도 있습니다. 간혹은 그런 아이만의 특유의 그런 리듬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기는 밤에 먹으니까 아침에 식욕이 없지 않을까? 이제 저도 한마디 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유 총량을 맞추기 위해서 밤에 먹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수유 총량이라는 거를 조금 너무 욕심을 살짝 버리셔야 돼요. 맞아요. 숫자에.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면 먹어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굶겨라가 아니라 아이의 배고픔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배고프지 않은데도 내가 엄마가 총량을 맞춰야 되니까 먹인다.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왜가 얘랑 나랑 왜 안 맞지? 먹는 시간은 왜 이렇지? 이렇게 다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 수유를 줄이고 끊으시는 게 좋은데 그때 마음가짐을 내가 숫자 맞추려고 애 먹이는 게 아니다. 네. 애 아이의 배고픔을 달래주려고 먹이는 거다. 이거를 조금 더 마음을 담아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중요한 문제다. 그래, 애가 입이 짧은 애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좀 몇 개월에는 밤수, 세수 뭐 이런 걸 좀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이게 4개월이니까 저도 되지 않을까 이런 타협을 자꾸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경계가 명확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달력을 보고 왜 보냐 그랬더니 얘가 3개월 4일이거든요. 이게 4일 뭐 이런 것까지 챙긴 거 보니까 이런 거 엄청 경계선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 같아요. 이게 모유하다 분유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분유는 숫자로 보이니까 네네, 맞아요. 거기에 갑자기 꽂혀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날짜도 그렇게 딱 선을 긋고 자 오늘부터는 먹지 마 뭐 이렇게 하면은 애기 절대 안 따라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 먹고 싶어서 먹는 건지가 결국 중요한 거예요. 밤에 네. 애가 속 시원하다. 그냥 아이를 조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갈게요. 여기 앞에 뭘 또 적어 오셨어요. 오늘 작정하고 질문하려고. 네. 지금 36개월이 됐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잠이 없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낮잠을 잔 적이 없어요. 저랑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의 없어요. 손에 꼽힐 정도로. 우와. 그래서 이제 기관에 보낸 지 10개월 정도 됐는데 네. 그 전까지는 낮잠 없이 계속 저랑 있고 그리고 밤에 또 자는 게 늦어졌어요.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기관을 다니면서 낮잠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자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에 오니까 이제 더욱더 잠을 안 자고 입면할 때 거의 2시간은 기본이고 계속
말을 해요. 뭐 오늘 있었던 일을 아. 얘기하고 뭐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굉장히 하고. 유쾌한 아이군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짜증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을 유쾌해. 안 자도.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얘기 아니야. 그렇죠.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야 얘가 자는데 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아이의 이런 상황을 존중을 해주고 그래 그냥 늦게 자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교육을 자야 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뭐 8시간 자고 아기 때도 거의 잠을 안 자니까 이제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키도 작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거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태생이 사장님 타입이네요, 애가. 잠 안 자고 일하는 타입. 그러니까 잠이 적은 아이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낮잠을 지금 이렇게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안 자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분명히 토막잠을 아기는 잘 만큼 잤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 아침 기상이 몇 시예요, 아기가? 잠이 거의 12시 이때 자니까 네. 더 늦어졌어요. 8시, 8시 네, 반. 이렇게 좋습니다. 아침에 기상 7시 되면 아기가 자더라도 빛 들어오게 해서 아침을 꼭 알려주시고요. 저녁에는 아예 집에 불을 켜지 마세요. 이제 요즘은 한 6시, 5, 6시 되면 집이 어두워지니까 부엌불 정도 조금 켜놓고 그냥 그걸로 충분히 생활 가능하거든요. 거실 생활. 그리고 뭐 영상이랑 이런 거는 일체 전혀 보여주지 말고 그리고 늦어도 7시에서 8시. 아기가 36개월이니까 한 8시 경에는 그러니까 7시 반에서 8시에는 모든 일과를 마치고 불 없이 일과를 마치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졸려도 들어가서 그냥 그러니까 누워서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졸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36개월이면 자야 되는 시간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네, 저기 여기 핑크 어머니. 왜냐면 핑크 어머니가 이 질문 답 주는 사이 계속 계속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거의 마지막 질문이지 싶어요. 네. 저는 첫째는 45개월 여자이고요. 네. 둘째는 이제 14개월 남자인데 14개월. 네. 네, 현재는 지금 제가 큰 애랑 그 한 침대에서 자고 작은 애는 밑에서 자거든요. 근데 첫째는 한 번도 분리수면을 성공한 적이 없고 둘째는 한 6개월까지는 혼자 잘 자다가 이앓이를 시작하면서 자면서 깨니까 이제 옆에서 계속 토닥 들면서 자면서 이제 옆에서 같이 자게 돼요. 근데 지금 계획은 이제 둘이서만 잘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저희 이제 부부의 생각인데 이게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분리수면 하고 싶고 요거 아까 그런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들이 첫째고 둘째가 여아이는 같이 이으면 안 된다. 네. 그런데 요것도 같은 경우라고 해요. 이때는 조금 큰 애가 여자니까 네. 그래도 그 우애가 오빠인 것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낫기는 한데 중요한 건 45개월 아이랑 14개월 아이가 생체 리듬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들어가서 수면 의식하고 자는 환경 만들어주고 엄마가 나올 수 없고 그 공간에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수면 의식 한 뒤에 어느 정도 얘네들이 완전히 잠이 들 때까지 계속 수면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수면 의식을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우리 자는 시간이야라고 가이드라인을 딱 줍니다. 경계를 바운더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자자 그러면서 자는 척 하는 것을 해야지 되는 지금 시기입니다. 하는 게 그 방법인데 저는 네. 아이들이 자기 전에 네. 이제는 자야지 엄마 이제 갈게라고 나오고 싶은 아, 심정인 거거든요. 그거는 더 옛날에 했어야지. 지금은 안 돼요. 쉽지 않은 개월수입니다. 첫째는 근데 중간에 한번 제가 시도를 했다가 네. 한 3일 정도 성공을 했는데 네. 아빠가 개입을 하면서부터 또 아빠요. 네. 음. 아빠는 이제 딸 봐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네. 굉장한 에너지. 아까 처음에 이제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게 있으니까 이 경험 말고 B라는 경험을 하는데도 괜찮나? 이 경험을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 경험하기까지가 얘네가 인지가 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은 하다는 네, 얘기신 거죠? 가능하기는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은 조금만 더 받을게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저희 아빠가 너무 막 미친 듯이 흔드셔가지고 손을. 저희 아이가 지금 24개월에 다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잠 잘 때는 제가 옆에서 같이 입면은 도와주고 있는데 아이가 그냥 자기가 자고 싶은 방법을 자기가 터득을 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입면 방법이 손을 빠는 거. 근데 저희가 저희도. 손을 빨아서 이거 안 그래서 그 장갑도 끼워봤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을 빨고. 그래 우리 애는 발을 빨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을 봉인 하면은 다른 걸 빨고 손을 이제 한동안 안 빨아서 20개월쯤 끊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입술을 뜯다가 요즘 들어 다시 손을 빨기 시작하거든요. 애착 인형도 지금 하지를 않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유도를 해서 입력 방법을 바꿔줘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몇 살이라고 했죠? 몇 개월? 24개월. 24개월? 네. 6세까지는 손 빨아도 돼. 나도 쭉 이제 겪어보니까 그런 생각은 문득 들더라고요. 뭐 이게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이거 해서 잠 자겠다는데 근데 이거 안 하면 딴 거 하잖아. 입술 뜯잖아. 이건 더 심각한데 그냥 빨어. 그럼 마음 편하더라고요. 어떻게? 소아과 의사는 항상 이러죠. 뭐 큰 문제 없으니까. 근데 낮에는 안 빠는 거죠? 깨어 있는 시간에. 낮에는 안 빠는 그래서 혹시나 잠들 때도 아이가 좀 처음에 안 잘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혹시나 애착의 문제는 약간 정서적인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빠는 거를 하는 건가 싶어서. 네. 그럼 그럴 때 뭐 대화를 좀 해보시거나, 그러니까 입면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자, 네가 알아서 방향을 찾아봐. 이렇게 해서 빨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 뭐 이 대화도 해보고 이야기도 들려줘보고 하는데 얘는 상관없이 손을 빠는 건가요? 안아도 줘보고 동화책 읽기도 입면 전에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책을 또 골라오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안아서 자는 걸 좋아했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 이렇게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불도 덮고 토닥토닥도 해달라고 하면 그럼 그때마다 제가 반응을 해주는데 그러다가 정말 갑자기 잠이 확 이제 들기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는 이제 손으로 빨기 시작. 그러니까 언제 빼요? 자다가 중간에 빼요? 자다가 이 잠들면 이렇게 그렇지. 울고 정신 잃으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하죠. 그러니까 네. 진행자분 네. 아이처럼 새벽에 쩍쩍대느라고 가족들 깨고 그런 거는 중간에 아이가 가끔 그럴 때 있죠. 얕은 잠에 네. 하면 자기 그쵸, 다시 그쵸. 손을 빨고서는 다시 잠들고. 네. 뭐 그때만 빠는 거는 저는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면 씨 손 빠는 거 5세까지 정상으로 봅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손에 피부에 이상 문어 증상이 생기고. 나타나고, 네, 그리고 이제 손이 까칠해지고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부모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거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손가락 빨다가 엄지가 실제로 빠지는 경우가 아니면 뭐 피지만 나는. 네, 마지막 질문. 기회를 잘 잡으시는데 기가 막힌 거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제 11개월 차 들어간 여자 아이인데요. 아기 때부터 저희 품에서 잠 잘 자는 걸 보고 나서 분리수면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공간 분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침대 옆에 토퍼를 깔아놓고 아이를 재우는데 재울 때 항상 안아서 재워버려서 이제 10kg가 다 되니까 손목도 너무 아픈데 10kg. 결국 품에서 잠드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눕혀서 재우고 싶은데 눕히면 결국 돌아다니면서 놀아요. 그래서 자꾸 문에 있는 그 틈의 빛을 손가락으로 문을 열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저희도 결국 인내심이 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다시 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깰 때도 지금 통잠이라고 자본 횟수가 10번 손에 꼽는 것 같긴 해요. 항상 중간에 깨서 칭얼거려요. 갑자기 악을 쓰면 운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그냥 1분 내로 침대에서 굴러 내려가서 빨리 안아서 토닥여서 다시 재우는 게 좀 습관이 돼버려서 저 또한 그 울음이 힘들고 아이 또한 내가 이렇게 울면 엄마도 와주는구나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갔을 때랑 제가 갔을 때랑은 너무 달라요. 아빠가 가면 좀 더 오래 걸리는데 제가 가면 그냥 이렇게 취한 것 마냥 바로 잠드니까 이게 저희 부부가 둘 다 안아주면 잘 잔다라는 게 인식이 돼서 눕혀서 재우는 게 너무 어려운데 지금 개월수에도 다시 하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다이소 가서 문틈에
그 빛 안 들어오는 거 당장 사서 설치하시고요. 역시 다이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마가 들어갔을 때 아기가 빨리 자니까 엄마가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얘가 엄마하고 잡념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느리더라도 아빠가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만 안전한 사람이 아니야. 아빠도 안전한 사람이야. 아빠의 자리는 엄마가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슬쩍 자리를 비껴서 아빠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아빠도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일에 낮 시간에 내내 아빠랑 잘 놀다가 유독 잘 때 엄마를 더 찾는다. 그럼 100% 잠이죠. 그럼 잠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엄마가 더 빠져주는 그걸 해도 되고요. 아빠도 안전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1분 기다려주는 거 한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30분이라 했더니 이렇게 하셨던 분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얼마나 기다려 주실 걸래 하실래요? 네. 근데 울음 자체가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는 몇 맞아. 분 기다려 주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다릴 수가 있어서 네. 네, 충분히 기다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분은 한 30분에서 더. 1시간까지는 네. 왜냐하면 얘가 안겨서 잤던 애인데 나오는 게 아니라 아빠가 옆에서 자는 척 할 거거든요. 수면의식하고 잠이 보인다라는 시그널을 탁 클릭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아빠가 잘게라고 충분히 얘기해도 되는 개월수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말 동상이 돼야 돼요. 동상은 가만히 있거든요. 정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꿈틀대도 안 돼요. 그냥 그리고 주무세요. 아빠들 주무시라면 잘 자니까. 같이 주무시면 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막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와서 발끝에서 자거나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아빠 이렇게 기대서 자거나 아빠 옷 빨고 자거나 이래는데 거기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아빠가 머물러 줬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 낮 시간에 눈 보면서 자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주세요. 네, 그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려고 했는데 저분이 계속 마지막인 거 아는데도 뭐 진짜 간 맺힌 사연 한번 들어보나 볼게요. 귀가 맑아가지고 네. 중간에 소리만 나도 깨는 아이인데 그 아빠를 독립시킬까요?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근데 너무 이제 잠이 들 미안하더라고요. 때는 그 아빠가 자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누군가가 자면 나도 졸립다라는 거 걔가 그 모습 보고 자니까 그 뭐 계속 그렇게 아빠의 코골이로 새벽에 얘가 깨는 애 같다 그러면 방분리가 돼야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잠자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엄마는 그 울음을 진짜 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렵지만 남편은 들어가서 정말 코골면서 잘 수 있는 분이라면 너무 권장하지요. 주무시라고. 네, 주무시면 됩니다. 옆에서 주무실 거니까. 애도 익숙해지면은 백색 소음으로 들을 거예요. 여기 마지막 나온 멘트 너무 좋은데요. 그 아버지의 자리를 좀 더 만들어줘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가족은 팀이거든요. 팀워크로 운영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팀원 개개인의 기량이 올라갈 수 있게끔 서로 협조해야 돼요. 남의 편이라는 그런 농담 같은 거 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같은 편, 우린 다 같은 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써먹을지 활용할지 우리가 머리를 잘 굴려봐야 된다. 그게 조금 더 쉬운 육아를 하는 지름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원 교수님과 우리 곽인철 소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2025년 서울 양육포럼 진행의 이정수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